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둘째 주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넷마블입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횡보성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금요일 5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외국인 보유율이죠. 파랑색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일 NC소프트가 장중 100만원을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일 레포트가 있었는데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소폭 부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냥 내용은 그만한 내용이었고요. 기존 게임 부진이 아쉽기에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이 히트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게임주에 있어서 신작 게임은 중요하죠. 신작 게임 출시 일정은 중요한데 1분기 블레드 앤 소울 레볼루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2분기, 제2의 나라가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상반기에만 3개의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정은 꼭 체크를 하고 있어야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하락 중인 하늘색 61선을 돌파하고도 큰 조정 없이 우상향 중인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시면 11월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돌파 시도가 서서히 나온다고 보이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도달 못했지만 향후 5일선이 만약에 이탈되더라도 11선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점진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아미코젠입니다. 이번 주 수급관심주 3개 중에서 유일하게 바이오 종목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JP 컨퍼런스도 고려해서 순환매 차원으로 수급이 되는 실적도 나오는 회사를 골랐었는데 1월 둘째 주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하락했죠. 1월 둘째 주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였고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 이어졌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조정 없이 지속 상승하는 흐름이었던 가운데 바이오는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보시면 아미코젠 이렇죠. 2015년부터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300억이었는데 600억, 700억, 900억, 1000억 그쵸? 영업이익도 2019년에만 적자였었고 이처럼 매출도 꾸준히 증가 중이고 바이오 회사지만 실적을 내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인지 국민연금이 9월 8일 기준으로 5.07%를 보유하고 있고 미래세 자산운용은 11월 30일 기준 6.18%를 보유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들 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회사 관련돼서 좀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 일요일 수급관심주 영상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서도 중요한 배지, 레진 관련 바이오 소재 국산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는 분들께서는 현재 어디요? 송도
송도에 설립 중인 신공장 관련 뉴스 및 소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11선이 이탈되었지만 현주가 아래에 21선이 있고 다음 주부터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60일선도 크게 멀게 있지 않다는 점은 조정 중이지만 다행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종목들이 1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11선 부근에서 빠른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는 체크가 필요할 거고요. 조정 시 종가상 21선은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팹리스 기업인 아나패스입니다. 딱 보면 어떤 게 보이시죠? 한 주간 주가는 이처럼 5일선을 따라 움직였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은 연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화요일 거래량이 월요일보다 적고 수요일이 화요일보다 적고 금요일 거래량이 목요일보다 적고, 그쵸? 이유는 여기 앞에 지난 9월 28,000원 이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이처럼 거래량이 감소하면 힘을 쓰기가 쉽지가 않죠. 거래량이 빵 터져야 상승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그쵸? 결국 거래량의 감소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주가 아래 11선, 21선이 보시면 11선, 21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실적에서는 지난 3분기에 흑자 전환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 적자에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는 거 참고해야겠고요. 그리고 31.75%를 보유 중인 자회사 반도체 기업 GCT의 하반기 상장에도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12월 들어서 이와 같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그쵸? 거래량 차이 나는 거예요. 확연히 12월은 다르죠. 그래서 12월 들어서 이처럼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결국 상승을 시작을 했고 60일선마저 우상향으로 전환된 점에서는 이번 주 목표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기술적으로 여전히 볼만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이쪽이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흐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올해는 또 관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아주 큰 편도 아닙니다. 3천억 안 되고 그래서 분기별로 어디에서 실적이 이제 정말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1월 둘째 주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1일 오후 6시에 전체 공개가 되고요. 멤버십 절친 가족분들께는 오늘 오후 6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